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단원 수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 수열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대단원명은 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소단원명은 등차 수열과 등비수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수열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수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수의 나열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내가 함수의 정의역에다가 자연수만을 대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연수만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fx가 2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x가 2x 플러스 1이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x라는 정의역에다가 fx라는 함수값이 튀어나올 텐데 내가 여기다가 1, 2, 3 쭉 해서 n까지 함수값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요. 2를 집어넣으면 5,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7 이렇게 해서 우리가 2n 플러스 1, n을 집어넣으면 2n 플러스 1이 나오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3, 5, 7,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우리가 수열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에다가 내가 어떤 함수값 정의역에다가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들을 좀 관찰을 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첫 번째로 나오는 값, 그러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제1항 한자어로 초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항, 처음 항이다 라고 해서 초항이라고 이름 부르게 됩니다. 자, 기호로는 A1이라고 표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 5라고 하는 것은 A2라고 표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맨 마지막 번째, 즉 n번째 항이 되겠네요. 제 n항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항이라고 해서 말항이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an 이렇게 우리가 표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3, 5, 7 이런 것을 쭉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n일 때의 일반적인 항을 표현한다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열에서 관찰해야 할 측면은 두 가지가 됩니다. 처음에 3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올 것인가, 즉 함수값, 즉 수열값이 얼마가 될 것인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3, 5, 7 이렇게 쭉 나가는 수열에 일반적인 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등차 수열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은 정의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 이때 어떤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항을 A1이라고 표기합니다. 초항 A1으로부터 수로부터 일정한 값만큼, 자, 이때 일정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차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죠. 공차
D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차, 일정한 값을 더해가는 수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열들 중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수로부터 일정한 값을 더해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2, 5, 예를 들어서 2, 5, 8, 11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A고요. 첫 번째 항이 A고 그 다음 항이 얼마씩 더해지고 있지? 플러스 3씩 계속 더해지고 있죠. 이렇게 플러스 3씩.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초항 A1이라고 하는 값은 2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차 일정하게 더해지는 값 D는 3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일반항 AN.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함수가 존재해서요. 2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2가 나오고 2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5, 3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8이 나오는 그러한 함수 중에서 n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 그것을 일반항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과연 n을 집어넣었을 때 이 수가 얼마가 나오게 될 거냐라고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른 우리가 찾아보면 3n-1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확인해보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올 거고요. 2를 집어넣으면 5, 3을 집어넣으면 8, 4를 집어넣으면 1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항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뭔가 좀 일반항을 찾는 명확한 규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을 A1, A2, A3 쭉 가서 AN까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등차 수열의 특징상 첫 번째 항으로부터 D만큼 계속 더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A1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계속 D를 더하게 됩니다. 자, A1은 우리가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보통 2를 삭제하고 A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A2라고 하는 값은 A에다가 D를 더한 값이고요. A3라는 값은 A에다가 ED를 더한 값. 왜 그러냐면 계속 D가 더해지는 값이거든. 그러면 1일 때 0D, 2일 때 1D, 3일 때 2D가 더해지는 관계가 되므로 n일 때는 A 플러스 n-1D가 바로 일반항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확인합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1 더하기, 즉 A라고 표기해도 괜찮습니다. n-1D처럼 표기가 된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이전에 이해를 하고 계시면 충분하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은 이렇게 되는 것이 등차 수열인데요. 몇 가지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자, 등차 수열은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하다. 당연한 소리죠. 이웃한 두 항의 차이, 그러니까 A1과 A2의 차이, A2와 A3의 차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공차가 3씩 혹은 4씩 이렇게 일정하게 더해지기 때문에 이웃한 두 항의 차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어요? 공차라는 말이 되겠죠. 그것이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차 수열은 이러한 것들이 일정하다고요. A2에서 A1을 뺀 값, 그 다음에 A3에서 A2를 뺀 값, 결국에 쭉 가서 AN 플러스 1에서 AN,
그러니까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차이 역시도 얼마로 일정하게 된가요? d로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한 가지 특징을 좀 더 확인을 하죠. 등차 수열의 두 항의 차이를 통해 공차를 유도할 수 있다. 공차를 유도할 수 있다. 등차 수열의 두 항이 주어지기만 하면 공차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두 항을 한번 줘보죠. A3 빼기 A1, 예를 들어 두 항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3에서 A1을 빼면 A3 값은 A 플러스 2D고요. A1 값은 그냥 A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니까 결과는 얼마? 2D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A4 빼기 A2. 자,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뺍니다. A4라고 하는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A 플러스 3D, 얘는 A 플러스 D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A 플러스 3D에서 A 플러스 D를 빼니까 얘 역시 얼마가 된가요? 2D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조금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자면 여기 보이는 첨자라고 합니다. 아래 첨자 3과 1 두 개를 빼면 그냥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다. 2D라고 적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 보이는 4와 여기 보이는 2가 있으면 그냥 뒤쪽에 2D라고 적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에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A11 값 자체가 13, 그 다음에 A23이 49라고 이렇게 두 개의 항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수열들은 모두 다 등차 수열만을 이야기하도록 정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두 개의 항이 주어졌을 때 내가 찾고 싶은 것은 일반항 AN입니다. 그러니까 n번째 항을 찾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항을 찾으려면 일단 나는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항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공차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A와 D에다 대입해서 일반항 AN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방금 특징에서 뭐라고 했었지? 등차 수열의 두 항이 주어지면 우리가 공차를 유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A23과 A11을 그냥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23 빼기 A11 이렇게 빼셨을 때 첨자의 차이가 12죠. 그러면 뒤쪽이 그냥 12D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D가 49에서 13을 빼니까 이 말은 얼마지? 36 이렇게 된가요? 따라서 D 값이 얼마? 3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겠죠. 저 아이를 혹시 연립방 정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치면 답은 나오는데요.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시면 더 시간 절약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D가 3입니다. D가 3이면 A1을 알아야 되겠죠. 자, A1을 알아야 되는데 잠깐 놔두고 등차 수열의 특징을 몇 가지 좀 더 봐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fx라는 함수를 표기할 때 보통 이렇게 표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기하지 않죠. 2 더하기 x-1 곱하기 3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어떻게 표기한가요? 곱해서 3x-1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일반항 AN도 등차 수열 역시도 하나의 함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표기하고 외우고 있단 말이야. A 플러스 n-1 D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건 역시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변수가 x였다면 이쪽에서는 변수가 n이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기준으로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라고 이렇게 고려를 해 본다면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해석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리고요, 이제부터는 an이라고 하는 것을 dn 플러스 a d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pn 플러스 q 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n 플러스 q 꼴입니다. 자, 1차식 pn 플러스 q 꼴인데 이때 1차항의 계수는 공차를 나타냅니다. 당연하죠. p 값은 지금 d와 동일하니까 1차항의 계수는 공차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an 찾고 싶은데 d를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일반항을 바로 기록할 수 있겠죠. 어떻게 기록해야 돼? 3n 플러스 얼마라고 기록하셔야죠. 그렇지? n 앞에 있는 것이 바로 공차라고 했기 때문에 공차가 3으로 계산이 되었다면 an은 3n 플러스 동그라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의 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얘를 넣어도 되고요, 얘를 넣어도 됩니다. 나는 동그라미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n에다가 11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13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13이 나와야 되고 여기가 10이 들어가면 이쪽은 30, 이쪽은 13. 그래서 두 개 빼니까 30에서 13 빼니 30에서 13, 33이죠. 12를 넣어야겠네요. 12를 넣고 13. 그러면 33에서 12 헷갈리네요. 33에서 13을 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뒤쪽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저것이 조금 익숙해지면 굉장히 계산이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등차 중항은 다음과 같은 것을 보고 등차 중항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세수 a, x, b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입니다.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x를 a와 b의 등차 중항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x 가운데 있는 아이를요, 양 옆에 있는 아이의 등차 중항이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자,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특징은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x에서 a를 뺀 것과 b에서 x를 뺀 것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죠. 다시 x에서 a를 뺀 것과 b에서 x를 뺀 것이 일정하게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x는 어떻게 표현된가요? 2분의 a 플러스 b.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아이는 양 옆에 있는 아이의 절반, 두 개 더해서 절반. 우리 흔히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죠? 평균이라고 부르죠. 자, 평균처럼 생각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등차 중 항은 평균입니다. 이웃한 두 항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A1, A2, A3, A4, A5, A6, A7, A8, A9.
자, 이렇게 9개의 항이 있을 때 9개의 항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주목을 5번째 항에다가 주목을 한번 해보죠. 이 5번째 항은 등차 중앙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등차 중앙이지? A4와 A6의 등차 중앙입니다. 그런데 평균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3과 7의 등차 중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죠. 따라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네요. A5는 A4와 A7의 등차 중앙인데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해서 3과 7의 등차 중앙, 2와 8의 등차 중앙, 1과 9의 등차 중앙이다 라고 기록하셔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A3과 A8의 등차 중앙입니다 라고 기록하셔도 돼요.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엄청나게 많이가 아니라 A1까지만 있게 되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수식으로 한번 기록해보죠. A5가 등차 중앙이라고 합니다. A5는 등차 중앙이니까 A4 더하기 A7이라고 하는 값을 얼마로? 2로 나누어 준 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A5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A의 자, 첨자들 사이에서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분의 4 플러스 7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네 번째 항과 4 플러스 7 지금 여기 기록을 잘못 해놨네요. A4와 A6의 등차 중앙이고 그 다음에 3과 7의 죄송합니다. 3과 7의 등차 중앙. 그러면 4와 6의 그러면 A4 플러스 6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어준 평균값 역시 첨자 역시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첨자 역시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질문을 내가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A3과 A4의 등차 중앙은 얼마이냐? A3과 A4의 등차 중앙 가운데 있는 항이 얼마이냐라고 질문이 나온다면 없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없겠죠. A3과 A4의 가운데는 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차 중 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A3.5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A3.5라고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A3과 A4의 등차 중앙은 없다. 그러면 등차 중앙이 언제 존재할까요? 등차 중앙은 자, 조금 관찰을 해보면 이럴 때 존재합니다. 4와 6 더해서 내가 2로 나눌 거죠. 그렇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눌 건데요. 3과 7 더해서 2로 나눌 거죠. 그러면 나누어 떨어져야만 등차 중앙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짝수 형태일 때 그때만 등차 중앙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더해서 짝수 형태일 때 그러니까 3과 4는 두 개 더해서 지금 7 이렇게 되니까 홀수가 되니까 등차 중앙은 없다 라고 기록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5번째와 8번째 합이 32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10번째와 12번째 합이 50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이때 나는 AN이라고 하는 값을 일반항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일반항 한번 찾아봅시다. 수열에 주어지면 일단 빼서 생각하라 라는 규칙, 일단 빼서 공차를 유도하자.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빼볼 거야.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봅니다. 연립방 정식으로 찾으시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A10번에서 A5번을 빼면 얼마가 되는 거지? 5D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A12번에서 A8번을 빼면 4D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50에서 32를 빼면
1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9D가 18이니까 따라서 D 값은 얼마? 2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자, D가 2면 일반항 어떻게 쓰자 그랬지? A에는 Pn 플러스 Q꼴이라고 그랬어요. Pn 플러스 Q꼴에서 P 값이 바로 공차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D가 2면 2n 플러스 동그라미 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동그라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의 항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하나의 항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자, 5와 8은 등차 중앙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두 개 더해서 홀수가 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요. 10과 12는 두 개 더해서 짝수이기 때문에 등차 중앙 얼마가 존재하는가요? 10과 12의 평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22를 절반으로 나누니까 22를 절반으로 나누니까 1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 11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 11번 값이 얼마가 되는가요? 2분의 50, 25가 되겠죠. 25.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값은 A11 값이 25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대입해 보자고. 25는 11 넣으니까 22. 그래서 이렇게 뺄 거니까요. 3이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붙어 있는 값이 얼마? 3 이렇게 붙어 있게 된다라고 해서 일반항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을 했었는데요. 등차수열의 몇 가지 특징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등차수열의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흔히 등차수열의 예전에는 교육과정에서 점화식이라고 불렀는데요. 등차수열의 뒤쪽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라고 멘트가 바뀌어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 멘트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보이면 등차수열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an 플러스 1 값은 an 더하기 d이다. 그러니까 n번째 항은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항에다가 뭔가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an 플러스 1에다가 자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자, 이렇게 평균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등차 중앙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이 an 있고요. an 플러스 1 있고 an 플러스 2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항은 두 항을 더해서 우리가 절반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an이 등차 수열이다. an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러한 멘트가 보이면 an 값은 등차 수열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몇 가지 특징을 조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차 중앙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등차 중앙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기 전에 합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다루기 전에 이런 멘트를 좀 보고 가자.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문제를 풀다 보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혹은 네 개의 수가 아니면 다섯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혹은 다섯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확인해 보자.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세 수를 이렇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a-d, a 플러스 d라고 기록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a 플러스 d, a 플러스 ed라고 이렇게 기록했을 경우에는 다 더하면 a와 d가 다 살아남아 있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계산 결과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a-d, a 플러스 d 요거 다 더하면 얼마지? 3a로 표기되겠죠. 그래서 d가 없어지기 때문에
D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지수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5개의 수는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A-D, A 플러스 D, 그 다음 A 플러스 ED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특징들이 있어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 아이는 합이 3A이고요. 그 다음에 합이 3A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지? 공차가 D인 상태가 되겠죠. 주의합시다. 문제를 풀다가 A를 다 계산을 해놓고요. A가 첫 번째 항입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야. 첫 번째 항은 A-D예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첫 번째 항은 A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때의 A는 첫 번째 항이 아니에요. 이때의 A는 첫 번째 항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의상 이렇게 잡아놓은 것뿐 A를 첫 번째 항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A가 아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합이 3A고 공차가 D이고요. 아래쪽 예를 들어 5개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합은 얼마? 5A 공차는 D 이렇게 우리가 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4개의 수가 그런데 4개는 좀 달라져요. 4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면 이게 만약에 개수가 홀수이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D씩 빼거나 더하면 되거든. 근데 짝수일 경우에는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A-D와 A 플러스 D. 자, 차이가 얼마가 나고 있죠? 2D의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D씩 차이를 주는 게 아니라 2D씩 차이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A-3D, 그 다음에 이쪽은 A 플러스 3D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자, 다 더해보면 얼마지? 합이 4A, 그 다음 공차가 얼마니? 자, 주의합시다. 공차는 이렇게 4개를 잡은 상황에서 내가 공차는 2D를 공차로 택하게 됩니다. 2D를 공차로 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A1 더하기 A2, 3, 4. 자, 네가 40이고요. 그 다음에 A2 곱하기 3는 A1 곱하기 A4 더하기 8.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D는 양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반항을 찾아보세요 라는 질문이 던져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4개를 더해서 40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각 항들의 곱들 간의 관계를 표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겠죠. 따라서 이럴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4개의 수가 내가 더해져서 미지수를 줄일 수 있다면 즉 이 A1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3D 자 여기에서 생각한 것처럼 A-3D, A-D 그 다음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자 저거 다 4개 더하면 얼마라 그랬죠? 합이 4A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얼마야? A가 10인 거 바로 찾아낼 수 있겠죠. 자 A 값은 10입니다. 그런데 주의합시다. A가 10이라고 해서요. A가 10이라고 해서 얘가 10인 게 아니야. 얘는 A-3D 값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의합시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식 한번 바꿔보자. A2 곱하기 A3은 결국에 10-D 곱하기 10 플러스 D 자 이 값이 A1 값이 얼마인가요? 10-3D 그 다음 10 플러스 3D 이렇게 돼서 플러스 8 이렇게 표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전개해보자. 이쪽은 100-D제곱일 거고 이쪽은 100-9D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100은 2개 없어질 거고요. 9D제곱 넘어가니까 8D제곱은 8 그래서 D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D는 얼마? 1 자 이거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D가 1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D가 1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AN이라는 수열의 D가 1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 나는 지금 첫 번째 항 초항을 뭐라고 답을 해야 돼? AN의 첫 번째 항 초항은 A-3D라고 답을 해야 돼요. A-3D 그러니까 10-3 이렇게 해서 7이 첫 번째 항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7이야. 얘가 7 그리고 공차는 얼마니? 실제 공차는
차이를 2D씩 줬으니까 공차는 2D. 그래서 2가 바로 공차가 됩니다. 계산 다 해놓고요. A가 10이고 D가 1이라고 해놓고 일반항 찾아버리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았는데요. 등차 수열의 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을 1번 항부터 시작해서 n번 항까지 쭉 한번 더해 보려고 합니다. 자, 등차 수열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놓고 시작을 하죠. 첫 번째 항 초항을 A, 그 다음에 공차를 D, 제 n항을 AN, 그런데 이것을 L로 표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번째 항, 맨 마지막 항을 AN은 L이라고 한번 표기를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N이라고 하는 멘트를 이야기할 건데요. SN은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의 서메이션, 합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A2 더하기 얼마까지? AN까지의 합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SN을 직접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 값은 내가 A1부터 AN까지를 다 더할 건데요. A1은 A, 그 다음 A2는 A 플러스 D, 그 다음 A3는 A 플러스 ED, 그 다음 쭉 가서 마지막에 L이라는 항이 있을 거고요. L에서 D를 빼어놓은 항,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죠. 항의 개수는 총 몇 개인가요? n개가 되는 거예요. 얘가 AN이야. AN-1이고. 자, 이 SN을 계산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뒤집어서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부터 적어보자는 거야. 맨 뒤에 있는 L부터. 자, L에서 D만큼씩 차이가 나니까 D를 뺄 거고요. 그 다음은 L-ED 쭉 가서 A 플러스 D와 그 다음 더하기 A,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자, 두 식을 더해 봅시다. 자, 이렇게 두 식을 더해 보면요, 이 SN N 값은, 자, 이렇게 더하면 A 플러스 L, 이렇게 더해도 A 플러스 L, 이렇게 더해도 A 플러스 L, 다 A 플러스 L이죠. 그 A 플러스 L이 몇 개가 있다고요? N개가 존재합니다. 여기가 AN이라고 하는 항이니까. 자, 그래서 N개가 존재합니다. N개 곱하기 A 플러스 L. 자, 따라서 우리가 SN이라는 등차 수열의 합을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네요. SN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N은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L은 마지막 N번째 항, 말항, 이렇게 표기할 수 있네요. SN 값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특징을 조금 확인하고 갑시다.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것, 이것들이 지금 전부 다 일정한 값을 갖고 있죠. 모두 같다 그랬으니까. 자, 살펴보시면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한 것, 두 번째 항과 n-1번째 항을 더한 것, 세 번째 항과 n-2번째 항을 더한 것. 그러니까 처음 거하고 맨 나중에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것과 나중에 앞에 있는 것을 더한 것들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자. 대칭 위치의 두 항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대칭 위치의 두 항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A3 더하기 A8,
이 값이 1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A3에다가 A8을 더한 값이 10일 때 S10 값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S10이라고 하는 것은 10번째까지 합하는 건데요. 2분의 공식에 따라서 10 곱하기 A1 더하기 A10 마지막 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우리가 표기한다고 했었죠. 근데 등차 수열의 대칭 위치에 있는 합들이 일정하므로 A1 더하기 A10이라고 하는 이러한 항은 1번, 10번과 2번, 9번, 3번, 8번의 합이 다 어쩐다는 거야. 같다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2분의 10 곱하기 A3 더하기 A8과 같아져 버립니다. 저러한 특징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을 10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답은 50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자, 등차 수열의 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자유자재로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중항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표기가 됐었거든요. 2분의 NA 플러스 1 A1 더하기 AN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죠. 이 등차 수열의 합은요. 자, 내가 n 곱하기 2분의 a1 더하기 an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결국에 지금 뭘 말하냐면 중항을 이야기해요. 등차 중항을. a1과 an의 가운데 있는 값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중항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나는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n 곱하기 a의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n은 자, 얘가 지금 뭐죠? 중항이죠. 근데 이 중항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 존재한다 그랬죠? 언제? n이 홀수일 때. 자, n이 홀수여야 n 플러스 1이 짝수가 되면서 자연수 항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만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n이 홀수일 때는 죄송합니다. n이 홀수일 때는 그러니까 합을 등차 중항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멘트를 해도 괜찮겠네요. 홀수 개의 합. 홀수 개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1번부터 예를 들어서 5번까지의 합이잖아. 그러면 S5를 이야기할 거야. 근데 S5는 n이 만약에 홀수이면 이런 식으로 등차 중항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홀수계의 합은 A1 더하기 A2, 3, 4, 5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항의 개수가 5개 곱하기 가운데 있는 등차 중항 1과 5의 등차 중항 3이죠. A3 이렇게 항을 줄여서 우리가 표기할 수도 있겠다. 근데 홀수 개의 합 그랬으니까 굳이 1번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A3 더하기 A21 예를 들어 이것의 개수가 홀수라고 생각한다면 즉 21 마이너스 3 플러스 1 하면 19죠. 그렇지. 19개 곱하기 가운데 있는 등차 중항은 얼마야? 3과 21의 등차 중항 24니까 더하면 24니까 A1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홀수계의 합이라는 멘트가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등차 중항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근데 홀수계의 합만을 등차 중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다음과 같은 패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봐보자. 예를 들어서 홀수 번째 또는 짝수 번째 항들의 합 이것 역시 등차 중항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등차 중항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홀수 번째 합 홀수 번째라고 하는 거는 1번,
3번, 5번, 7번. 자, 이렇게 예를 들어 4개가 더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홀수 번째들은 가운데가 무조건 있어요. 짝수 번째가 있으니까. 짝수 번째들도 가운데가 무조건 있습니다. 홀수 번째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의 개수가 몇 개? 4개. 그리고 중항은 얼마? 곱하기 1과 7의 중항은 A4가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A4 이런 식으로 중항을 활용해서 홀수 번째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라는 멘트가 문제에서 나오면 이렇게 중항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잠깐만 지금 몇 분인가요? 벌써 45분이 지나갔네요. 대략 그 정도가.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합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좀 더 변형된 합들의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